네, 저는 리더에 가면 저번에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했는데 사실 조직 속에서 리더든 어느 구성원이든 간에 자기가 성장하기를 원하긴 하는데 그걸 뒷받침해주지 않는 조직 속에 있다 보면 굉장한 갈등과 함께 요즘 MZ 세대들은 가감없이 사표를 내거든요. 여기에 이 저자는 주식회사 식학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조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이분은 식학이라는 말로 해서 자신의 학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조직 내에서 오해나 착각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게 어떻게 데미지를 갖고 오는지. 그래서 여기에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페르소나라는 얘기 가면,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용에서 얘기하는 그런 페르소나를 직장에서 우리가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보통 좀 유약하거나 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의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데 사실 리더는 가면을 써야 된다고 이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얘기합니다. 먼저 1장, 2장, 3장, 4장, 5장에 이분이 얘기한 5가지 조직의 리더가 알아야 할 거, 갖춰야 할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게 방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상식이 나의 생각의 습관이 돼서 당신의 행동을 제약한다면 그 상식을 뒤바뀌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통 감정적인 리더, 공감을 잘해주고 배려를 한다는 미명하에 그 조직의 구성원의 감정의 상태를 굉장히 잘 다스려서 조직의 성과를 내려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국어 시간에 책 읽듯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공식이 있다. 그 공식만 적용하면 굳이 우리가 독심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뭔가를 공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분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옆으로 치워놓아야 된다. 이 시각 관점에서 이런 조직이 감정을 굉장히 많이 개입시키면 처음에는 고조되다가 가라앉는데, 그래서 뭐 보통 감동 경영, 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감정에서는 그렇지 않다. 해식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더니 다음날 수치로 머리가 아파서 기분이 가라앉았다. 어제는 의욕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른 사람처럼 의욕이 식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감정을 끌어올렸다가 이거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경영도 여기는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통 이들이 사람들이 오면 보통 그 조직 속에서 인간관계 고독감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래서 리더는 나는 고립되면 안 돼. 난 고독하면 안 돼.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와 환영을 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원들의 생일을 기억해 놓다가 축하 카드도 보내고 점심시간에 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탁구대나 다트를 설치하고 같이 모여서 회식을 가고 점심시간에 같이 모여서 카페를 가야 되고 이런 식의 굉장히 강박관념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여기에 그런 상식을 자기는 제거해서 좀 더 다르게 얘기해 보고 싶다. 질문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 좋은 사람이란 개념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요. 보통 상냥한 사람,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한 사람, 매너 있는 사람, 물론 좋긴 한데 평등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하 사람들한테 저 사람만 우대받고 있어, 저 사람만 특별 대우 받고 있어라고 하는 걸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루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두 번째, 기다리는 걸 참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보통 리더는 조급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성과라고 하는 단기적인 목표를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퇴근하게 되고 촉박하게 하고 빨리빨리 지금 당장 갖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조급증에 시달리는 때가 되기 쉽다는 거. 또 하나, 부하 사원과 경쟁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보통 모든 일을 맡기면 쟤보다 좀 잘해야지, 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야 해 라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서로 부하 사원을 시기 질투하는 리더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하나, 매니지먼트를 우선하고 있는지. 보통 CEO가 자네가 이번에 우수한 성과를 내야 해 라고 하면 강박관념에 얘기해서 직접 하려고 하고
직접 챙기려고 하고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하려는데 그게 아니다. 직원들을 이끌어 나가려면 매니지먼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하 사원이 그만두지 않을지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지 않은지 MZ 세대를 맞은 요즘 팀장들의 고민이 이거라고 하거든요. 아, 얘가 빨리 왔다가 그만두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무능력한 리더로 찍힐 텐데 이 고민이 말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둔다, 그만두지 않는다보다는 이 조직에 규칙이 있으면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5가지 축을 얘기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고 그 질문에 내가 이런 답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5가지를 기억하라. 키워드, 규칙, 위치, 이익, 결과, 성장. 이 5가지 키워드만 주목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리더,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여기에 3분짜리 리더를 실패한 리더들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누구나 갖고 있는 거라서 이거 보고 바로 마감하겠습니다. 모든 집단은 훌륭한 리더를 원합니다. 리더의 힘과 권력은 매우 강력하기에 그들은 구성원의 능력을 합친 것 이상의 효율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반대로 현명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종사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교류하면서 저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리더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리더의 필수 요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리더는 무조건 실력이 필요하다. 리더는 부하들에게 엄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리더의 덕목은 절대 일반화될 수 없다는 것을요. 집단의 특성과 구성원의 성향 등에 따라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은 제각각 달랐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리더들이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하는 3가지 능력에 대해서입니다. 이 능력을 뽐낸 리더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가는 강한 부정으로 가득했고 그중 몇몇은 아주 심한 실패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독심술입니다. 몇몇 리더들은 은근히 아니면 대놓고 자신의 통찰력과 직감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자신과 몇 마디만 나누면 그 사람의 말 뒤의 진실을 모두 알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화 뒤의 진실을 찾으려 온 정신을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은 무시하고 사소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의 억양이나 말 습관, 사소한 맥락이나 단어의 사용 같은 것 말이죠. 이런 대화 태도는 구성원의 사기를 꺾을 뿐더러 중요한 대화가 진전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필터링입니다. 물론 많은 말이 오고 가는 와중에 중요한 정보를 골라내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몇몇 리더들은 요약과 필터링이 똑같은 능력이라고 자주 착각합니다. 두 능력을 혼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 외에 다른 정보는 아예 신경 쓰지도 않으며 정작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보도 잘못 짚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신이 요약한 정보가 맞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이런 과정에 소홀한 거죠. 세 번째 능력은 사람 보는 안목입니다. 의외로 많은 리더들이 자신이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직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멋대로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인사 문제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류 기업들은 올바른 인재를 골라내기 위해 아직도 많은 실험을 하고 있으며 사람의 잠재력은 한두 시간의 면접이나 정리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요소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 드렸지만 독심술, 필터링,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그게 조직 속의 일원이든 간에 아니면 조직에 벗어난 일원이든 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은 고려해보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